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고사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범위를 좀 줄이고자 RC는 유닛 1, 2까지 동사 중심의 문제를 출제했지만 이번 주 강의까지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야지 중간고사 문제를 좀 편안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명사 부분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동사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까지 시험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닛 3 명사 및 동사에서 동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동사 부분은요. 유닛 2의 동사의 시제와도 관계가 있고 중간고사 문제에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입니다. 동사는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 반드시 1, 2, 3, 4, 5 이렇게 동사를 구분하여서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 문제는 언제나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동사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분석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여러 개 있으면 하나의 문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는 하나뿐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와 준동사, 이제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뿐이니까요.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 준동사이지요. 동사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동사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Mr. Parker made his fortune by investing in real estate. Real estate,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문장 분석 한번 해볼게요. Mr. Parker, 주어. Made, 동사. His fortune, 목적어. 자, 이렇게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by 이하는요. by investing 하나, 괄호에 묻고요. in real estate 하나 묻고요. 모두 전명구입니다. 문장의 수식어구예요. 우리가 문장에서 필요한 기본 요소를 찾고 나머지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명구나 부사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made가 동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invest, 동사에 ing 붙었네. 그래서 ing 붙었으니까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장에서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잘 분석해 주고요. 동사가 위치하는 곳은 바로 주어 뒤에입니다. 주어 뒤에 위치하니까 동사 찾으러 저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죠. 파크 씨는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만들었다. 즉 많은 돈을 벌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준동사 살펴보겠습니다.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는데요. 동사 원형에 to를 붙여서 to 부정사를 만들었고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었습니다. to 부정사는요.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합니다. 명사 역할을 하니까 역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갈 수 있겠죠. 예문 알아보겠습니다. The search function on our website allows customers to search for specific information. The search function 주어고요. On our website 괄호 안에 넣을게요. 전명구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항상 문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식어구죠. 그래서 문장의 형식에, 우리 문장의 구조에서 정리했었잖아요. 그 형식에 맞도록 문장이 맞는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allows 동사이고요. customers 동사 뒤에 왔으니까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to search 자, 이렇게 부정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allow라는 동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llow는요, 오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어를 가질 텐데 이 목적 보어를 항상 to 부정사의 형태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형태가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정리하실 때 allow 목적 to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만약에 allows customers search 이렇게 나온다면 곤란하겠죠. allows customers to search for specific information. 그래서 이 문장은요, allow 목적 to 이하가 목적 보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의 검색 기능은 고객들이 특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특정 정보를 검색하도록 허락한다, 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죠. allow 목적 to 정리하겠습니다. search에 to가 붙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동사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동명사입니다. 예문 읽어볼까요? The business consulting company offers a long-term plan for increasing sales and profits. 그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는 매출과 수익을 increase, 증가시키기 위한 long-term plan, 장기 계획을 제공한다 라는 해석인데요. 주어는요, the business consulting company, 동사는요, offers, a long-term plan, 목적어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모두 왔고요. for, 전치사니까 역시 전명구로 확인하고 괄호 안에 넣어버리죠. for, increasing sales and profits, 전명구입니다. 역시 increasing, 동명사니까요. 뒤에 sales and profits라는 목적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괄로 묶어서요. 문장의 구조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해석할 때 의미만 부여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필요한 요소는 주어, the business consulting company, 동사, offers, 목적어, a long-term plan 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과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for increasing sales and profits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 문장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되고 문장에서 필요 없는 요소는 어떤 건가요? 전명구, 부사. 형용사도 사실은 명사를 꾸며주러 오는 거니까 수식어구죠. 그래서 수식어구를 좀 제거하실 수 있으면 문장 분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물론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도 문장의 구조에서 우리가 생략하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영어 문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의미를 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명구와 부사가 나와 있다면 제외를 시키고 문장을 좀 간단하게 보고요. 또 문장의 구조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미 생략되어진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략된 어떤 것을 그 문장에 넣어서 보면 또 완벽한 문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생략된 것을 찾아내는 것, 그 다음 문장의 구조를 잘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로 나와 있는 전명구나 부사를 괄호 안에 넣고 문장을 좀 더 심플하게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 패러프레이즈 해야 된다. 영어의 특징이죠. 그러면 이제 동사도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해야 되느냐 라는 쪽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3타동사는요. 1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패러프레이즈 가능합니다. 즉 같은 의미가 되지요. 토익 시험지에도 굉장히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들었거나 읽었거나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면 오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정답이 된다면 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세트들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런 의미를 좀 더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target, aim at, discuss, talk about, handle,
deal with, answer, reply to 혹은 respond to, demand, ask for. 토익에서도 반복을 싫어한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꼭 알아두자. 패러프레이즈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동명사와 명사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명사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동명사입니다. 즉, 명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동사였는데 명사화한 거예요. 그러면 동명사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얘가 내재된 성분이 동사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까요? 자, 어쨌든 동명사, 명사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시 대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 단어 안에 모두 명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가 들어간 문법의 범주들은 모두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합니다. 동명사는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셔서 잘 만드시겠죠. 동사에 ing 붙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역할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명사 오는 자리에 다 오는데 명사와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동명사니까 내재된 성분이 동사이다. 그러면 우리 문장 분석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했잖아요. 동사 뒤에 뭐가 와요? 목적어가 왔어요. 그래서 내재된 성분이 동사이다 보니 이 동명사는요, 목적어를 취합니다. 그런데 명사는 어때요? 그냥 명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를 가져올 수 없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동명사는 내재된 성분이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온다. 명사는 목적어가 없다. 이런 차이예요. Constructing an airport. 공항을 건설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constructing이 동사니까 뒤에 airport라는 명사를 수반했습니다. 명사 construction of an airport. 공항의 건설. 자, 공항을 건설하는 것. 이거 동명사고요. 공항의 건설. 자, 이것이 명사입니다. 그러면 construction of an airport. of an airport. 괄호 안에 넣어버릴게요.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늘 딸려져 오든 괄호 안에 넣든 전명구예요. 자, 딸려져 나오는 전명구는 우리가 늘 괄호 안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괄호 안에 넣으면 이 아이들은 문장의 구조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냥 construction만 남는 거예요. 동명사는요, constructing an airport.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이제 빈칸이 있을 경우에 명사도 올 수 있고요. 동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골라? 네, 목적어가 딸려져 있으면 제가 말하는 거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닙니다. 동명사의 목적어예요. 자, 딸려져 있으면 여러분은 동명사를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오븐 에어포트처럼 전명구다. 그럼 우린 괄호 안에 넣고 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construction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동명사는요. 내재된 성분이 동사이니 목적어를 취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점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단독으로 올 수 있고요. 동명사니까 내재된 성분이 동사이다. 목적어를 가져야만 한다. 라는 그 차이점을 꼭 정리해 두십시오. Selection the members. 자, selection은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잘못된 문장이고요. Selecting the members. Selecting, 동명사기 때문에 여러분은 the members라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지 말을 하시거나 혹은 작문을 하실 때 오류 없이 완벽한 문장을 쓰실 수 있겠습니다.
The production of animation. 자, 명사니까요. of animation. 애니메이션 제작. 이렇게 수식어구를 가졌어요. 그쵸? The production of animation. 목적어가 아니죠. 전명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명사는요. The producing animation. 이거는 가능하나 producing of animation. 목적어가 없어지잖아요. of animation은 전명구니까 괄호 안에 넣고 나면 producing, 동명사 뒤에 뭔가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고요. 역시 동명사는 앞에 the라는 관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두 가지가 문장이 잘못되었습니다. 동명사와 명사의 차이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업입니다. 16번 Most consumers want their cars in good conditions. Most consumers 주어, want 동사. 동사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는 동사가 아닌 준동사 to maintain 부정사를 골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좋고요. 저는 구조를 좀 확인하면 좋겠다. want to, hope to. 자, 이런 동사들은 뒤에 반드시 to 부정사를 취하는 형태입니다. 모든 소비자들은 그들의 차가 좋은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17번 The dentist advised the patient his office next month. 주어는요, the dentist. advised 동사, the patient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호로서 to visit, to 부정사의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역시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동사 아닌 준동사를 찾는다 라는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구조를 좀 확인하면 좋겠다. allow 목적 to 정리했었잖아요. advice도요. advice 목적 to의 구조를 가집니다. 나중에 이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골라야 할지 또는 현재 분사를 골라야 할지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그런 혼용을 피해가기 위해서 정리할 때 구조를 잘 정리해 두자. 간혹 너무 헷갈려요.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으로 저는 정리할 때 내가 혼동되는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해두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정대명사 했었잖아요. 그 뒤에 단수명사가 오는지 복수명사가 오는지 불가사명사가 오는지 이런 게 한국말로 접근하면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드바이스 목적, 뒤에 to를 취하는지 원형을 취하는지 다양하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으로 다가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리할 때 구조적으로 함께 정리해 둡시다. 18번입니다. Mr. Montoya is responsible for 블라블라. 지금 해석 없이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해석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Mr. Montoya 주어 is 동사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동사 아닌 거 고르면 되겠죠. for 전치사니까요. ing가 붙어있는 동명사를 고르겠습니다. for offering.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빈칸 중심으로 보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6번, 17번은 앞에 구조를 좀 확인해야지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for 전치사니까 뒤에 반드시 ing를 붙은 거를 골라야 되겠죠. 빨리 풀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19번 The government hopes to 조금 전에 want to, hope to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19번 같은 문제도 읽으면서 hopes to 바로 연결하시고요. 정답을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조금 힘들게 공부를 시작했듯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리를 조금씩 내가 문제 풀기 쉬운 방법으로 정리를 해 나가신다면 시간도 아끼고 정답도 빨리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20번
Deco Incorporation will try to attract many buyers by effectively advertising its website locally. 자, 역시 앞에 try, will try라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동사 아닌 것 고르셔야 됩니다. advertising. 자, 이렇게 우리 체크업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항상 문법 정리하시고 문제로 내가 그 문법을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to 부정사와 동명사에 이어서 문장에서 준동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준동사는요, 모두 동사의 변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오해 두기가 쉬우니까 여러분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의 ing 형태이죠. 그리고 문장에서 능동, 진행적 의미의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everal new programs were added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career education. 여기에서 increasing demand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increasing 현재 분사로 모양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Several new programs 주어, were added 동사. 여기에서 우리 문장이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동사를 찾으면 안 되겠죠.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뿐이다. 앞쪽 부분에서 문장이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몇몇 신규 프로그램들이 추가되었다.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뭐에 대한? For career education. 진로 교육에 대한. 자, 이렇게 우리 현재 분사를 살펴보았고요. 과거 분사는요, 동사의 PP 형태입니다. 동사의 3단 변화 중 맨 마지막에 오는 거죠. 문장에서는 수동, 완료적 의미의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Customers are very satisfied that they can make their priorities by themselves. Customers are very satisfied. 이때 주어는요, customer이고요. are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과거 분사 satisfied가 와 있습니다. 동사의 과거 모양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사의 과거 형태로 오해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아래 문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The settlement satisfied both the company and the union. 이때 the settlement이 주어이고요. satisfied는 동사 과거 형태로 쓰였습니다. 두 문장을 좀 비교하시면서 PP 형태로 쓰였는지 혹은 동사의 과거형인지 구분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Customers are very satisfied. 고객들은 만족했다. 대단히 만족했다. That they can make their purchase by themselves. 스스로 직접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아래쪽 예문은요. The settlement satisfied both the company and the union. 그 합의는 회사와 노조 양쪽 모두를 만족시켰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현재 분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문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I saw a dancing bear. 나는 춤추고 있는 곰을 봤다. 그래서 춤을 추고 있는 능동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분사 dancing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예문 She's coming here. 그녀는 여기로 오고 있다. 여기로 오고 있다. 현재 진행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로 판단합니다. 과거 분사도 좀 더 간단한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book was written in English. 이 책은 영어로 쓰여졌다. 자, 쓰여진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 해석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분사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He has just arrived. 그는 방금 막 도착했어요. 도착한 이라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arrived를 과거 분사로 판단합니다.
분사의 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정적 용법이 있는데요. 형용사처럼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우리 형용사는 명사 수식, 그래서 앞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걸로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The man standing over there is my father. 자, 이 standing은요, 서 있는 남자. 이렇게 뒤에서 man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사의 한정적 용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Look at the fallen leaves. 떨어진 잎들. 그래서 떨어진 잎 뒤에 있는 leaves라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세 번째 예문 The cars made in Korea are popular.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들은 인기가 있다. 역시 the cars made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cars를 수식하고 있군요. 그러면 첫 번째 예문과 세 번째 예문에서는 여러분이 동사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세 번째 문장이죠. The cars made in Korea. 뒤쪽에 are popular.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뿐인데 동사가 두 개면 이상하죠. 이럴 때는 제가 영어 문장을 볼 때 미리 생략된 것을 꺼내놓기, 그 다음에 문장을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전명구나 부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략하고 본다. 이게 두 가지가 우리가 영어 문장을 바라보는 자세죠. 그러면 한 문장의 동사는 두 개일 수가 없으니까 the cars made 그 사이에 우리는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cars 복수니까요. which are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의 문장은 the cars which are made in Korea are popular. 그래서 which are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도요. The man standing 역시 뒤쪽에 there is라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물론 standing, ing가 붙어 있으니까 동사 아닌 걸로 판단을 하셨겠지만 the man과 standing 사이에 역시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셔야겠죠. The man은 사람이니까 who, 단수니까 is를 사용하겠습니다. The man who is standing over there is my father. 이렇게 연결하시면 원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훨씬 여러분이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는 쉽지만 이제 분사의 용법에서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생략된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를 넣어서 문장을 보시면 조금 편안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를 넣어서 문장을 판단할 때 훨씬 더 뒤쪽에 있는 standing이나 made를 잘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술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he came singing with him. 그녀는 그와 함께 노래 부르며 왔다. 주격 보어로 사용이 되었고요. He looked much worried. 걱정이 많아 보였다. 역시 look에 대한 동사 보어 worried로 사용되었습니다. I watched him playing baseball. 역시 이때 playing은요. 그가 야구하는 것을 목적격 보어로 사용되었습니다. She wants her house painted white. 역시 her house painted 목적어 목적 보어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서술적 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한번 구별해 볼까요? 동명사와 현재 분사 모두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형태여서 단어만으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문장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y are talking together in the living room. living room, 거실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때 동명사는 제가 내재된 성분이 동사이니 목적어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ing 형태로 와 있지만 뒤에 있는 room이라는 목적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지금은 living room 한 단어로 거실처럼 사용하지만 이때 living은 동명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 The baby was crying when she entered the room. 그녀는 울고 있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예문과 is singing 똑같은 거죠. 그래서 was crying.
울고 있었다 라는 현재 분사고요. crying 뒤에 목적어 없지요. 3번 The man running with a dog is my uncle. 역시 running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은 동명사이다, 현재 분사이다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4번 One of my hobbies is collecting stamps. 역시 collecting 뒤에 있는 stamps라는 명사를 목적어로 수반하였습니다. 동명사이겠죠.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현재 분사이냐 과거 분사이냐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또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주어이면 PP를 쓰고 사물이 주어이면 현재 분사를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얘기는 100%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문장 속에서 감정 유발을 하게 하는 의미일 때는 여러분은 현재 분사를 쓰시고요. 내가 감정을 경험하게 된 이라는 의미일 때는 과거 분사 PP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왼쪽과 오른쪽을 한 번씩 읽어볼게요. alarming, alarmed. 역시 능동으로 해석이 되는지 수동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annoying, annoyed. frustrating, frustrated. entertaining, entertained. confusing, confused. disappointing, disappointed. overwhelming, overwhelmed. 자, 이렇게 우리 감정을 유발할 때는 현재 분사, 하게 하는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경험할 때는 하게 된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체크업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번. The blah blah ability in kidney recovered after the surgery. 신장에 쇠퇴하는 기능은 그 수술 이후로 회복되었다. 신장의 기능을 쇠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동의 의미인 현재 분사 reducing을 선택하겠습니다. 22번. The consultant demonstrated his capability through the projects. 장래가 촉망되는 컨설턴트는 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역시 컨설턴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유망한, 장래가 촉망되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현재 분사 promising 이 적절하다 라고 보겠습니다. 23번 All employees in the company are allowed to work hours.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단축 근무가 허용된다. 자, 근무 시간은 어때요?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동 의미의 과거 분사 reduced를 선택하겠습니다. 24번 I am pleased to announce. 자, 제가 바로 pleased라고 정답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그냥 바로 연결해서 풀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정의 형용사, 사람이 주체가 될 때 우리는 과거분사 PP를 사용한다라는 걸 정리하고 왔거든요. I'm pleased to announce that we have won a $3 million project to build a road. 나는 우리가 300만 달러의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얻게 되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해석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25번입니다. The recently apartment complex seems appealing to many newlywed couples. 새로 건축된 그 아파트 단지는 apartment complex, 아파트 단지입니다. 컴플렉스라는 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콤플렉스의 의미도 있지만요. 같은 업종끼리 모여있는 집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partment complex, 아파트가 모여있는 아파트 단지이고요. industrial complex, 뭐 공업단지 이렇게 되겠죠. 새로 건축된 이라는 해석으로 우리는 문장을 연결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는 건축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과거분사 built를 선택하겠습니다. 동사 원형 용법 알아보겠습니다.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사용하죠. 예문으로요. You can reserve a hotel room with a personal credit card. 개인 신용카드로 호텔 예약할 수 있습니다. can 조동사 뒤에 reserve 동사 원형을 사용했습니다. 또 명령문 맨 앞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문제에서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If you want to get a full refund, please return. 자, please는 부사죠. 그래서 문장에서 부사는 없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콤마 뒤에는 새로운 문장의 신호. 그래서 return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영어 문장은 주어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동사 없이는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명령문일 때 문장 맨 앞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 라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주장, 요청, 요구, 제안 관련 동사가 이끄는 that절의 동사에서는 원형을 사용한다 이거든요. 주장, 요청, 요구, 제안의 동사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nsist, ask, require, request, suggest, propose, recommend, advice 이 정도잖아요.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3인칭 주어가 나올 때거든요. The department head suggests.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That Mr. Wilson 3인칭이니까 우리는 attend 뒤에 3인칭을 나타내는 attend를 사용하기가 쉬워요. 즉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여서 3인칭임을 표기하게 되는데요. 어떨 때요? 주장, 요청, 요구, 제안의 동사가 that절을 이끄는 경우, 즉 suggest가 that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3인칭 주어 Mr. Wilson이더라도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괄호 안에 should를 써놓았는데요. 예전에는 이 should가 보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주절에 동사가 어떤 것이 사용되었더라도 우리는 모두 정답을 골랐죠. 하지만 이제 이 should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that절 이하 3인칭 주어가 나올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동사 원형 용법 하나 더 알아볼게요. 중요성, 권고 관련 형용사가 이끄는 that절도 역시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중요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로는 essential, necessary, important, imperative, mandatory, advisable, natural 이런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예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It is essential that my father go on a diet. essential 이라는 형용사가 사용이 되었고요. essential이 이끄는 that절 이하에서 my father이 3인칭이기 때문에 goes 라고 일치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essential 이라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go 라는 원형을 사용한다 라는 걸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항상 that절의 주어는요, 3인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3인칭일 때 우리는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성, 권고, 관련 형용사가 이끄는 that절도 역시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라는 용법 꼭 기억하겠습니다. Actual test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5문제를 드렸고 타이머를 2분에 맞춰 놓았습니다. 2분 안에 문제를 모두 푸실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몇 분 안에 내가 몇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항상 RC 문제는 시간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니까요. 시간을 재워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재워가면서 문제를 푸니까 조금 더 긴장감이 생기죠. RC 문제는 시간 배당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시간을 재워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풀이해 볼까요? Every candidate must have a reliable and n으로 연결되었으니까 앞부분을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reliable 형용사니까요. 우리 이 뒷자리는 명사 자리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령 형용사 확인하고 오셨으니까요. every 단수명사 candidate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이니까요.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을 문제에 접목시켜 가면서 복습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reliable 뒤에 명사 자리라고 골라놓고요. 이제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명사를 골라야 하는데요. B에 transporter, 명사, 사람 명사죠. 그리고 D에 transportation, 사물 명사입니다. 명사가 2개 나와 있으니 우리는 그 다음 해석을 해야겠지만 문제에서 조금 더 팁을 받을게요. must have, 만약에 transporter가 빈칸에 정답이 되려면 reliable 앞에요. 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transporter. 사람이니까요. 가산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a reliable transporter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지만 문제에 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D번에 transportation을 정답으로 고르겠습니다.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빈칸 앞을 보니까요. 콤마가 찍혀져 있죠. 이 콤마는 새로운 문장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부분은 완벽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뒤쪽을 보니까 빈칸 뒤쪽에 a transfer 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사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죠.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영어의 전치사 아니면 동사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문장을 뒤에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A transfer from the personnel department. personnel department 인사부입니다. 인사부로부터 transfer를 어떻게 하세요? 라는 뜻이 돼야 되겠으니까요. 전치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If you should decide to change the department. 만약에 부서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면 인사부로부터 transfer, 전근을 하세요. 뭐를 하세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문두에 you라는 이인칭이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뒤쪽 편에는 다시 새로 문장의 신호라고 그랬으니까 주어, 동사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앞쪽 주어가 you이니까요. 주어 you가 생략된 명령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 원형 request를 정답으로 고르겠습니다. 주절과 종속절에서 하나의 주어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명령문의 구조이니까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골라보았습니다. 3번입니다. 빈칸 중심으로 뒤쪽 먼저 확인할게요. 앞쪽에는 콤마가 찍혀져 있으니 뒤쪽은 새로운 문장의 신호 sales 주어겠죠. 주어 뒤에는 동사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by 전치사고요. 전명구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가 나왔으니 뒤에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A, B, C, D 선택지 중에서 rising과 to rise는 동사 형태가 아니죠. 동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rise와 rose 중에 골라야 하겠는데요. 시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문장 안에 last 항상 과거와 어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과거 중에 과거 동사 rose를 선택하겠습니다. Because of the aggressive efforts on the part of the management, sales rose by 10% last year. 경영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last year, 작년에 sales, 매출은 10% 증가했다라는 해석이군요. 4번입니다. One possible blah blah is
동사 is가 나와 있으니까요. is 앞쪽은 주어가 되어야겠군요. 그렇다면 one, 하나를 지칭하고 동사도 단수로 매칭되었으니까 이곳은 단수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possible이라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자리이죠. 그렇다면 선택지 A, B, C, D 중에서 단수 명사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C번에 conclusion 명사가 나와 있군요. 해석 없이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5번입니다. 빈칸 앞에 볼게요. The 빈칸이군요. The 관사니까 관사 뒤의 자리는 명사겠죠. 그렇다면 A, B, C, D 선택지 중에서 명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D번에 property가 정답이군요.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는요. 해석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6번입니다. The Board of Directors strongly recommended. recommended 어떤 동사이던가요? 주장, 요청, 요구, 제안. recommended 이때는 that처럼 무조건 동사 원형 기억하시고요. That the Chief Executive Officer's term 주어고요. 주어니까 우린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recommended가 문장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동사 원형으로 고르겠습니다. A, B, C, D 선택지 중에서 A, extend와 C, B, extended 동사 원형이 두 가지인데요. 이것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결정하라라는 거죠. 문장에서 우리가 목적어를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사의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that 이하의 절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The Chief Executive Officer's term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목적어가 있다면 우리는 능동을 고를 거고요. to는 to 5 years. 전명구니까 괄호에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즉 목적어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이 문장을 수동 구문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면서 수동 형태를 취하는 be extended C번을 정답으로 고르겠습니다.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We anticipate 문장 처음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동사이니까요. 목적어를 찾든지 혹은 동사 아닌 것을 골라야 하겠죠. 선택지를 보니까 A, B, C, D 중에서 A, B, D는 동사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anticipate라는 문장의 동사를 찾아내었기 때문에 동사 아닌 C번, finding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Finding out more detailed information.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뭐에 관해서? About the corporate merger. 기업 합병에 관해서. When we meet the company executives. 우리가 회사 중역들을 만났을 때. 해석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발표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회사 중역들을 만났을 때 기업 합병에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Part 7에서 지문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단락단락 끊어서 해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We anticipate, 우리는 고대한다. Finding out more detailed information,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를. About the corporate merger, when we meet the company executives. 이렇게 의미 단락까지 끊어가면서 차례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번입니다. Before signing the contract, we ask. ask가 어떤 동사이던가요? 주장, 요청, 요구, 제한 동사. That you. 자, 이 빈칸은 반드시 원형 동사가 와야 됩니다. 원형을 고를 텐데요. 이제 능동과 수동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 건지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A.
take 원형이고요. 능동입니다. be taken 수동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가 정답이 능동이냐 수동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겠죠. 그렇다면 빈칸 뒤에 the time 이라는 명사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능동의 동사 원형 take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다 푸셨고요.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골라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9번입니다. 빈칸 앞에 customer 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명사 앞에 오는 5가지 경우의 수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게 있던가요? 관사, 형용사, 소유격, 전치사, 복합명사가 명사 앞에 오는 5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명사가 보이니까요. 이 뒤쪽도 명사. 그래서 우리는 customer과 연결되는 명사가 복합명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지 A, B, C, D 중에서 명사는 satisfaction이 있군요. GE Incorporation has been able to establish its solid position in the market due to its endless devotion to customer complaint, customer satisfaction. GE 회사는 has able to establish its solid position.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Endless devotion to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헌신 덕택에 헌신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customer complaints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어갔잖아요. 대표적으로 복합명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 불만, 고객 만족 이런 결합력이 좋은 단어들이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Customer complaints, Customer satisfaction. 10번입니다. All the applicants for the R&D position possesses the blah blah master's degree. 주어가요. 문장 맨 앞에 all the applicants. 그리고 문장을 조금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전명구를 괄호 안에 넣을게요. For the R&D position. 그리고 possesses, 우리 소유하다, 보유하다 라는 동사이죠. 그 다음 the blah blah master's degree. 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죠. the 관사가 있으니까 관사와 연결되는 명사가 먼저 있는지 확인합니다. master's degree. 석사학위라는 명사가 있으니까요. 우리 빈칸은 이제 master's degree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구나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확인하겠습니다. A. require 동사니까 안 되죠. B. required와 C의 requiring은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는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D. to require, to 부정사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현재 분사이냐, 과거 분사이냐 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이 빈칸 자리에는 둘 다 모두 가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master's degree and 7 years of related experience. 석사학위와 관련 분야에서의 7년간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자, 이런 석사학위나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은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대상이죠. 그렇다면 수동 완료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B, required 를 정답으로 고르겠습니다. PP와 ING 중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대상이 수동 완료의 의미일 때는 우리는 PP를 고르겠습니다.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Part 6 유형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지문에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를 반드시 차례대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얼른 문제를 좀 스캔을 하시고 지문을 읽으시다가
그 부분이 나오면 문제를 매칭하는 것도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문 함께 보겠습니다. Removing spots. 얼룩 제거에 관한 얘기인 모양입니다. All you need is baking soda, vinegar, dish soap, hydrogen peroxide, and water to remove stains on your Slim-Max linens. 슬림맥스 린넨의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베이킹소다, 식초, 식기세척용 비누, 하이드로진 페로사이드,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그리고 물이 전부입니다. 11번이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는 것은요. 이제 뒷문장과 연결되는 문장을 골라야겠죠. 요거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풀기로 하고요. Take 1 cup of vinegar and blah blah it. 자, 문두에 take라는 동사 원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and 좌우 병렬 구조죠. 그래서 and 뒤에도 동사 원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번 문제는 바로 풀게요. 이 중에 동사 원형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With 2 cups of water in a small container. container, 용기죠. 작은 용기에 take 1 cup of vinegar. 한 컵의 식초와 물 2컵을 mix, 섞으세요. Slowly pour the solution onto the stain and sprinkle a handful of baking soda. 그리고 천천히 용액을, 솔루션 용액입니다. 얼룩에 천천히 붓고 handful, 한 움큼의 베이킹 소다를 sprinkle, 뿌려주세요. When white powder appears in the area, 그 부분에 하얀 가루가 생기면 you blah blah that the solution has completely dried. 용액이 완전히 건조되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라는 건데요. 자, when에 언더라인 하시고 appears, 자, 현재형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절의 시제는 반드시 미래여야 되겠죠. 때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가 대신한다 라는 문법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미래 대신 현재라는 부분이 appears예요. 이미 현재형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조건은 반드시 주절의 시제가 미래여야 할 때이죠. 그래서 you 뒤에 시제는 미래 시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미래 시제 will know 나와 있군요. 12번, 13번은 가장 빠르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14번 Then vacuum the powder only blah blah the fabric is dry. 그리고 섬유가 완전히 마른 경우에만 가루를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세요 라는 거니까요. 자, 14번 문제는요. 앞문장에 베이킹소다를 뿌린 후에 흰색 가루가 생기면 용액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했죠. 그 다음 일단 섬유가 건조된 경우에만 가루를 치우라 라는 의미가 가장 적절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 once 하는 경우에만 이라는 의미 once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문제 풀러갈게요. 빈칸 앞에는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제거하기 위한 재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식초, 디시소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빈칸 뒤에는 그 과정을 얘기했으니까 다음의 단계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없애기 힘든 음식 얼룩에조차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A번 Through this process, items will be shipped out faster. 물품을 보다 빨리 배송할 것이다. 관계없죠. 2번 The following steps will work on even the toughest food stains. 가장 없애기 힘든 음식 얼룩에조차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했던 거고요. C. We will place an order for more supplies tomorrow. 내일보다 더 많은 공급품들을 주문할 것이다.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4번 Based on these steps, 이러한 단계에 의거해서 We have identified the problem. 우리는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관계없었습니다. 11번도 무난하게 우리는 B번을 선택했습니다. Part 6는요. 지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건데요. 반드시 차례대로 풀지 말자.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스캔하고 지문을 읽다가 그 부분이 나오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가며 문제를 풀어보았으면 합니다. 지문과 문제를 천천히 매칭해 보시면서요.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문 읽기가 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지금 문제를 잘 수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지문을 매칭해 가면서 정답으로 가는 방법들을 좀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간고사 일정과 범위는 오픈 채팅방과 공지사항 참조해 주십시오.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건강 챙겨가시면서 중간고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때 뵙겠습니다.